내가 개인적 소득이 너무 많은데 상가를 받으려고 그러니 지금 그 수익이 너무 많아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면은 법인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개인이 좋습니다. 우선 한두 개 받고 법인 아니 이게 한두 개 받고가 아니고요. 계획 짜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11시 반이니까 30분만 저희 질문 있으면은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그래도 궁금하셨던 거 많으셨을 텐데. 네. 저는 끝. 자기는 이제 가서 공부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도에 혹시 앞 나와 있는 경매 아파트, 오피스텔도 요새 괜찮을까요? 송도뿐만 아니고 오피스텔은 투자를 잘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보면은. 단체 뭐냐면은 새로운 신축 오피스텔이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차익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는 이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경매 공부 뭘로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책으로 공부를 하고 카페를 가입했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었고 그 중간에 낙찰을 받긴 했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회가 되시면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을 데가 없다 보니까는 책으로 공부했던 거지 지금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꼭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소액 투자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뭐 이거는 뭐 얼마가 있으십니까? 라가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소액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보면은. 지방이라서 오프라인 수업도 괜찮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좋아요. 온라인 수업은 단점이 좀 있어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한 번 배우는 거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폐차로 복귀요? 폐차로 복귀는 한 3개월 뒤에 가보죠. 폐차한 다음에 왜 그 사람이 그 가격을 적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3개월 뒤 정도에 가보죠. 한 번씩. 물론 못 가는 것도 있는데요. 시간이 될 때 한번 싹 가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초년생이라 소액으로 할 것이니 땅 경매로 시작해볼까 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냥 더 모아서 공부한 다른 경매할까요? 왜 토지를 먼저 하시죠? 환급성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전 솔직히 토지 투자는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근데 아무래도 환급성 자체가 그래도 다른 게 좀 더 좋지 않을 생각을 하고 저는 상가로 처음 한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월세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상가 투자를 했거든요. 소액으로 가능해서 투자금이 얼마 정도 계시는 거죠? 1,000만 원 정도의 작은 토지.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토지 투자를 한다 하면은 어떤 토지가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임장복귀를 해볼 것 같아요. 정말 돈 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경매 메리트가 없어요. 왜 메리트가 없죠? 법인 때문에? 왜 법인 때문에 왜 뭐가 어떤 게 문제되죠? 법인들이 높게 받아가서 경매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법인이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뭐 법인 때문에 높게 받아가서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그들도 그렇게 가서 수익 난다 그러면은 우린 또 어떻게 할 수 있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겠죠. 인천 검단 신도시 어떻게 생각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 검단 신도시가 어떻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들보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레버리지를 반대하는 남편 어떻게 설득할까요? 제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전업 투자자에 대한 생각이요. 전업 투자자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상가 투자에서 월세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전업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세가 지금의 내 월급에 비해서 약 2배는 나와야지만이 전업 투자를 하십시오. 전업 투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보다 더 힘들어요. 공장과 상가 중 매력이요. 상가가 무조건 좋습니다. 공장은 합이 딱 맞아야 돼요. 제가 공장을 했지만은 공장만 본다, 상가만 본다 이게 아니고요. 수익 되는 걸 보는 거죠. 내년 말에 한국 귀국하시면은 경매에 관심 생겨서 공부하시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저 열심히 투자 잘하고 스킬 더 많이 배워놓고 있을게요. 상가 투자반 신청해서 이번 주에 듣긴 하는데 상가 투자 요즘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되긴 합니다. 어떤 게 안 좋다라는 거죠? 상가 시장이 안 좋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문제 삼지 않고요. 자본금 4천만 원이 있으면 어떤 가격의 물건을 보는 게 좋나요? 2억선 아래로 해서 정말 수익되는 물건을 계속 찾아보겠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좋나요? 라는 거는 전혀 너무 추상적이에요. 상가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상가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가 좋나요가 아니고 많은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뭐 4천만 원으로 1억 벌었니 2억 벌었니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앞서는 건데요. 기초적인 기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서 그 기반을 쌓아두는 것도 되게 좋아요. 초보, 중수, 고수라는 게 없습니다.
감을 익히다 보면은 초보가 중수가 되는 거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경매로 낙찰받을 시 대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나요? 사람만 달라요. 그건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대출에 대한 영상이 많으니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상가 낙찰받아 세팅이에요. 초보지만 법인부터 설립해야 하나요? 아니요. 왜 법인을 먼저 설립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법인을 무조건 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법인을 만들면은 법인을 만들었던 비용을 감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작정 만든다. 이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금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개인적인 소득이 너무 많은데 상가를 받으려고 그러니 지금 그 수익이 너무 많아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면은 법인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개인이 좋습니다. 우선 한두 개 받고 법인 아니 이게 한두 개 받고가 아니고요. 진짜 법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내 상황이 지금 법인을 내는 상황이 맞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내 상황이 지금 법인 안 내도 돼 하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한참 있다 냈습니다. 법인을. 후편면에서는 바다사일 유도할 때 저희 주장형 들어왔네요. 유돌이라고 있었는데 형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현재 연봉 8천만 원이 넘는데 상가를 통해 현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법인이 있어야 유리할까요? 근데 연봉 8천만 원이다. 소득 세율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율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8천이야.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6천만 원 넘어가면은 1억 4천이 되죠. 그럼 1억 4천에 대한 과세를 맞잖아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만들어야 된다? 법인을 만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세율표 보십시오. 소득세율표. 나의 연봉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금액이 작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습니다. 하지만 높다 그러면 합산돼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게 문제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걸 꼭 보십시오. 애매하다 싶으면은 세무사 한번 찾아가세요. 얼마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상담 받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깔아놓고요. 내가 법인을 만들어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을 할지 유리할지 상가를 월세 얼마까지가 나에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소득세율 최고권을 이미 훨씬 상회해버리면은 법인 어차피 아니죠. 아니 법인으로 내면 세금을 작게 내는데 왜 의미가 없습니까? 법인 세율하고 개인 세율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개인으로 했을 때 세율이 넘어가면은 법인 세율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제가 화나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거지, 무슨 화를 내요,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은 법인을 낼 수 없으실 거고요. 그분들은 가족들 명의로 법인을 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면은 시간 될 때 법인에 대해서 해주세요. 네, 저희 행복재테크에 보면은 흑도님이라고 해서 법인 수업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과 맞벌이고 연봉이 1억 1천 정도 되는데 투자에 수익 좀 내고 싶어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법인을 내셔야 되죠. 서울 아파트가 있고 양도세 많이 나온다 이러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개인 명의로는 단타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연봉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이 얼마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이게 이야기 되게 좀 편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낼까요? 안 낼까요?는 절대 안 돼요. 족장님이라면 투자금 2억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요? 나는 지금 20살인데 언제 결혼하면 되나요? 좋은 남자가 있을 때 결혼하고 나의 나이가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지 정해놓지 않다라는 거예요. 2억 가지고 무엇을 할 거라고 보지 말고요. 2억 가지고 있었을 때 물건을 보시면서 수익이 되는 물건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질 자체는 우리는 수익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매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공매 명도는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통의 기술 꼭 보십시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4권 신청. 4권 왜 신청해요 도대체? 유료 사이트 중에 추천 좀 부탁드려요. 유료 사이트는요. 저는 구독 옵션, 지지 옵션 뭐 다 보긴 하거든요. 두 가지를 끊는 이유는 그런 거죠. 두 사이트에서 보이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굿과 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먼 지방 낙찰 물건에 대한 관리는 어렵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내 집 주위라고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겠다 하면은 좀 더 멀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이제 12시 넘었어요. 유튜브 컨텐츠로 초보를 위한 채널을 만들어 드릴 거라고 해요. 근데 그 기점이 제가 10만 명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걸 올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만 명이 넘었을 때에는 좀 더 기초적인 권리 분석적인 면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 마지막에도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획 세우신 거 모두 다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뭔지 아시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